AM1230, FM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북극의 동토의 섬, 그린란드가 국제 외교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게 10%의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고, 또 유럽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응 관세로 맞받아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역사의 나토 동맹이 흔들리는 이 사태, 또 그린란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또 미국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또 이 갈등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도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의 작은 섬이었고 그동안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섬이었지만 지금 21세기 지정학의 아주 핵심 퍼즐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기 시작을 했고, 또 엄청난 자원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강대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 세계 최대의 섬으로, 섬의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작으면 섬, 또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 호주가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섬에서의 세계 최대의 섬인 그린란드입니다. 면적으로 보면 한반도 면적의 약 10배, 그리고 남한 면적으로 보면 21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봐도 거의 5배에 달하고 있는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겨우 56,000. 56,000이라는 숫자는 이곳 남가주에서 알케디아나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인구와 좀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린란드 스스로가 알아서 자치령 가운데서 그냥 그 자치지구로 자신들의 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중 첫 번째라고 한다면 지리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린란드는 우리가 그냥 세계 지도를 단면으로 펼쳐진 곳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곳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미와 유럽 그리고 지구가 우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북극을 연결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도 그냥 우리가 직진으로 펼쳐져 있는 평면 지도 안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보다 실제로는 구로 이렇게 그 동그랗게 되어 있는 상태 안에서는 그린란드를 통과할 때 훨씬 더 짧은 시간을 걸려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항로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얼음으로 막혔었던 길이 이제는 연중 상당 기간 통행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곧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해운의 시간도 거의 40% 가까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린란드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드린 것처럼 히토류,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특히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지금 가장 많은 양이 지금 보유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지만, 거의 러시아에 버금가는 정도의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속속 알려지고 있고, 또 막대한 자원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의 그린란드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기후 조건이나 우리가 채산성이라고 하죠. 이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팔고 또 이문이 남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원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지만 더는 그 채산성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없고 이걸 뭐 꺼내봐야 그걸 꺼내기 위해서 또 시추하는 여러 공정 작업들을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단가가 안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런 채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의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많은 발전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의 수요와 공급도 맞춰가면서 계산기도 두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점차 다가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예전에는 그림의 떡처럼 가지고 있었던 자원의 보고라고 했었지만 이게 현실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술 개발로 인해서 채산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여기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자원과 리소스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노다지의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2의 오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히토류 이게 바로 장비 제작에 필수적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경우가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히토류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안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도 북극 항로를 따라서 군사기지를 증강하게 되면 그게 바로 미국과 또 미국의 본토를 향해서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협적인 거리로 가까워지는 곳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또 그린란드의 지역이 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스스로를 자신이 근 북극 국가 말도 좀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북극에서 가까운 나라다. 뭐 이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아닌가요? 그 대한민국도 우리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북극하고 가까울 수 있는데요, 말이죠. 아무튼 중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 북극 국가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P2픽 우주군 기지도 운영하고 있고 툴레 공군기지도 운영을 하면서 북극을 감시하고 대륙 간의 탄도미사일을 조기 경보하게 되는 핵심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서반구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게 되는 최전방 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살펴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를 매입할 당시의 시절인 1867년 그때도 알래스카를 매입했던 그 해에 앤드류 존슨 행정부 때 그린란드도 사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덴마크가 거절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도 한번 시도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시리어슬리 진지한 시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툴레 공군기지가 그 사용권의 방위시설이라는 설치까지로 우리가 좀 리밋을 가지면서 하게 됐었던 이후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 그린란드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린란드를 그냥 자치령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덴마크령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1953년에 덴마크에서는 그린란드를 덴마크령으로 지금 그 바꾸게 되는 그런 수순의 과정도 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2019년이었죠. 2019년 1차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그린란드의 매입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다가 덴마크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그때도 좀 한번
유야무약 좀 끝나게 됐었고요. 당시에 또 덴마크 총리가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하면서 또 일축을 하게 됐고, 트럼프는 또 화가 나서 덴마크의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일기 시절에서의 시도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작년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월 20일, 바로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은 이제 취임 임기 1년이 꼬박 되게 되는 임기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당선 확정 이후에 그 기간 안에서 나오게 됐었던 발언 중에 파나마와 함께 그린랜드를 언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6년 시작되며, 물론 이제 그 전 한 2025년 연말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다시금 이 그린랜드의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지난주에 이슈가 더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린랜드 합병에 반대하는 8개의 유럽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상 국가는 덴마크 물론이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바로 그 북유럽의 3국이 되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의 빅3가 되고 있는 영푸독,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 핀란드, 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8개 나라가 모두 나토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같은 동맹 내에서 경제 제재가 좀 이루어지는 게 나토의 7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핵심 파트너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매튜 휘테커 주 나토 미국 대사가 폭스뉴스와 독점 인터뷰에서 유럽의 반응을 과잉 대응이다라고 일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인터뷰가 이곳 시미밸리 쪽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휘테커 대사는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 독트린을 언급하면서 그린랜드는 미국의 본토의 북쪽 측면이고 이 지역의 안보 강화가 미국의 핵심 이익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의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1981년에서 89년 사이에 있었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면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그 결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되고 있는 독트린, 그러니까 국방비도 대폭 증액하고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라는 선언이 있었고 또 레이건의 지지자들이 강경책이 그 평화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 억지력이 통했다, 이런 반응들을 가지게 됐던 그 지지자들의 모습들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에서 인터뷰를 좀 하게 됐었다는 겁니다. 또한 유럽은 이슈가 테이블에 올라올 때마다 좀 과민 반응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럽의 우려를 좀 일축하는 발언으로서 있던 지난 주말 사이의 인터뷰가 좀 주목을 받고도 있었고요. 또한 휘테커 대사는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발표를 했고 당장 싸울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캐나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일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있었던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신속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된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18일 어제죠. 공동성명을 통해서 관세의 위협은 대서양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또 위험한 하향 나선을 초래한다. 우리 다 같이 그냥 내려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강력한 반발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어떤 위협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또 유럽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또 프랑스는 프랑스 내부 안에서는 또 드골 정신을 다시금 또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또 영국의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린란드의 미래는 오직 그린란드인 그리고 덴마크인의 결정사항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클링바일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흑색 선전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또 반드시 유럽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는 지금 총리가 아닌 부총리가 발언을 한 이유 같은 경우는요. 독일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시스템 차원에서 관세나 통상 관련의 문제는 클링발 부총리가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는 지금 클링발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핀란드의 반응이기도 했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의 각 나라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회담을 위해서 지난 해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건너편에 앉아서 있었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 정상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상당히 개인적인 친분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대통령이 바로 핀란드의 대통령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골프로서 좀 친해진 그 친분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그 다른 정상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부드러운 제스처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그마저도 이번에서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핀란드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되는 해로운 조치다라며 우려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논의합니다. 주요 타겟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산업재가 됩니다. 그러면 애플 같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테슬라 아니면 미국의 자동차 산업들, 또 중서부에 있는 농산물의 수출업자들, 또 보잉 같은 항공우주 기업들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카테고리들이 됩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지금 현재 법적인 수단 가운데에서 반강제 조치라고 하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 미국 기술의 기업들의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의 관세 부과, 그리고 유럽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도 지금 살펴드려봤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 그 현지에서는 지금 어떠한 목소리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그린란드 주민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린란드에서의 최대 언론사인 세르미시아크, 그리고 또 유럽의 전문 조사기관인 베리안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사 결과 85%가 미국의 편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찬성은 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수도 누크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지금 그린란드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플래카드에는 Greenland is not for sale. 판매용이 아니다라는 슬로건이 선명하게 있었던 시위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총리 같은 경우는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미국의 일부가 되느니 차라리 덴마크에 남겠다. 지금은 독립을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수호할 때라는 그린란드 입장을 좀 선언한 시간들도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에 1월 14일 목요일이었죠. 백악관에서 열렸던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
성과 없이 좀 끝나면서 양측이 근본적인 이견만을 확인한 채 결렬이 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의 원주민인 이누이트를 대표하는 이누이트 극위원회의 사라 올스비그 의장은 더 직설적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이 덴마크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환상은 없습니다. 세상에 더 나은 식민지의 개척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강경한 어조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전임 의장인 링게의 경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미국의 침공, 여기에서 벌써 침공이라는 단어를 격렬한 어조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또 미국식의 자본주의 그리고 이누이트의 세계관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코페크라고 하는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덴마크가 우리 그린랜드인에게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더 잘해줄 거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어조를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린랜드에서 이렇게 반대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아주 좀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려가 상당히 좀 의외이기도 했었습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린랜드는 덴마크식의 무상 의료 시스템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또 덴마크는 워낙에 좀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기도 하죠. 지금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맹장 수술 한 번에 수만 달러 나오는 게 미국의 의료 현실인데 보험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고, 한 누쿠 주민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1인당 1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한두 번 병원 가면 다 날아갈 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총기 문화와 치안 문제입니다. 그린랜드가 범죄율이 아주 낮은 사회이고, 하지만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총기 사고가 빈번하고 학교에서 막 스쿨에서의 총격 사고도 막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린랜드 주민들로서는 그야말로 샤킹이고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반대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 이유들을 잘 들어보시면 실제 그들의 민생과 아주 밀접한 이야기들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47세 주민의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된다면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린랜드가 현재 덴마크로부터 연간 약 5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린랜드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고 교육이나 복지, 인프라가 모두 이 돈으로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복지 시스템이 미국에서 지금 물론 현찰로 1인당 10만 불씩 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서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지 않느냐. 이 모든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실제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로 반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의회에서도 보면은 그린랜드가 평소에는요, 이곳에서도 5개의 주요 정당이 있고 독립 문제를 놓고는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의 상황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린랜드인이고 싶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땅의 미래는 오직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린랜드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은 이 독립 부분을 가지고 5개 정당이 막 서로 누가 잘났네 뭐 서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첨예하게 오고 가다가도 이번만큼은 하나가 되는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린 이런 가운데에서 또 존재하게 되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모든 그린랜드 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찬성론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실용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막대한 자본 투자를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정착금,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고, 만약에 한 가구가 4인, 5인이 된다면 40만 달러, 50만 달러가 되다 보니 지금 그린란드의 평균 연소득이 4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10년치의 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경제적인 실용주의자들은 미국이 이렇게 현금을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나라를 독립의 체제로 이어가면서 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검토들도 있는 목소리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의 개발론자들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희토류 또 석유 묻혀 있고, 하지만 덴마크가 너무나도 엄격한 환경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더디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한다면 그린란드라는 나라 자체를 자원의 리소스를 통한 더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린란드 방어가 지금 따지고 보면 말은 덴마크가 국방 안보 얘기해주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실제 지금 갖고 있는 기지는 미군의 공군기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그 그린란드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위협하는데 덴마크의 군대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 차라리 이 기회에 미국의 정식 영토가 되어서 미국의 확실한 방어와 보호 체계를 우리가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보 현실주의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틱 폴링이라고 하는 조사기관에서 나온 설문조사에 의하면 찬성 비율이 57%까지 나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혜택을 강조했을 때 나타났었던 반응이었고, 그린란드 안에서도 이렇게 찬반의 모습이 지금 같이 양존하고 있다라는 그린란드의 모습도 깊이 있게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정세와 좀 파장입니다. 이번 사태는 1949년 나토 창설 이래의 가장 심각한 좀 균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동맹 내의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2003년에 이라크 전쟁 때도 프랑스랑 독일은 막 미국을 반대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때도 경제 제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세 모습이 등장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유럽이 여기에 또 맞불 작전을 놓으려고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군사적인 쪽 긴장까지도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그리고 미국의 이런 3자 회담이 있고 나서 곧바로 프랑스, 덴마크가 합동 군사훈련 발표하고 있었죠. 그리고 독일과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좀 대비하는 조치를 지금 유럽 차원에서 각 나라별로도 지금 하고 있고, 동맹국이 동맹국을 상대로서 군사적인 경계태세를 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외교수장의 칼라스의 경우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 보면은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러느냐.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샴페인 터뜨리면서 아마 축배 들고 있을 거다. 서방의 동맹의 분열보다 더 좋은 선물이 그들에게 어디 있겠느냐라는 강조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2월 1일부터 관세를 지금 예고하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보복 관세도 즉시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산 제품들도 타격을 받고 또 유럽산 제품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또 프랑스의 명품이든 네덜란드의 화학 제품이든 스웨덴의 산업재,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각각의 브랜드들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좀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사실 그냥 미국과 유럽에서의 이 균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나 삼성전자처럼 미국과 유럽에 모두 공장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에 다 진출해 있는 상태 안에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눈치 보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돌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한다면 앞서 유럽연합의 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북극에서 북극 지역을 통한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고 있고 최신 군사기지가 좀 계속해서 지역별로 건설되고 있고 북극 항로를 따라서 핵잠도 배치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도 가까운 북극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막 이렇게 하며 빙상 실크로드 전략 추진하고 북극 진출에 적극적이고 이미 그린란드에 광산 투자를 시도한 바 있고 또 아이슬란드에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 이게 서방의 동맹이 분열하는 동안에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갈등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나토 동맹이 그린란드의 문제로 분열이 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이 이게 또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 푸틴이 또 이런 틈을 놓치지 않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우리가 향후 전망을 해본다면 어찌 보면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외교적인 타협이 되겠죠. 또 미국이 영토 편입 요구를 처리하는 대신에 뭐 그린란드가 포괄적인 안보나 경제 협정에 그 체결을 한다든지 자유연합의 모델로서 미국이 그린란드의 독립도 지원하고 연간 최소한 덴마크가 주는 것 이상의 금액은 되어야 되겠죠. 연간 여러 규모의 경제 지원도 약속해주고 또 그 대가로 미군의 기지 사용권을 일정 기간 50년이든 100년이든 이렇게 보장을 받으면서 희토류 채굴권의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외교적인 협상의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의 안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아이디어하게 나가야 되는 협상안. 하지만 그렇게 높은 지금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또 실질적인 독립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미국이 원하고 있는 안보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유럽과의 관계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덴마크의 경우는 사실 그린란드가 없이 그린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냥 낙농국으로만 내려가게 되는 자리매김한다는 불리한 위치가 되는 거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가장 아이디어하고 외교적으로 좀 그 긴장 관계 없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갈등 가운데에서의 좀 신냉전 구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 장기적인 대치가 될 거고요. 관세가 시행되면서 EU도 즉시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고 무역 전쟁도 본격화되다 보면 이 안에서의 좀 장기적인 갈등과 냉전의 구도로 냉랭한 모습에 유럽과 나토 안에서 미국과 좀 냉기가 도는 상황 안에서 이 모습들이 좀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린란드의 독립에 가속합니다. 그린란드 입장에서도 언젠가 우리가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항상 진행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독립의 시계를 우리가 좀 더 빨리 당겨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웨이크닝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덴마크가 서로 이렇게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린란드가 전례 없는 협상력도 확보를 하게 됐고 또 양측 모두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고 그런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덴마크에서 세금 축내는 기생충이다 아니면 2등 시민으로 살아가게 됐던 그린란드 나름의 좀 서러움의 지위를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자치권이나 재정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미국도 그린란드를 끌어들이기 위한 또 막대한 투자가 제한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그린란드가 줄타기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독립의 시계를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있다면
미국의 정말 관세 시행 예정일이 되고 있는 2월 1일 진짜 관세를 시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유럽의 보복 관세도 이날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타이밍, 그리고 또 2월 중순에 있는 나토의 국방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아마도 그렇다면 그린랜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3월에는 그린랜드 자치정부 선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3월 달에 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좀 선거를 하게 될지, 이거를 향후의 방향을 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 시점에서의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린랜드에서. 그리고 6월 달에 나토의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토의 미래 자체가 좀 논의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고, 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그린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주의, 유럽의 주권 수호, 또 5만 6천의 그린랜드 주민들의 자결권,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의 강대국 경쟁 모두가 얽혀져 있는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서방동맹이 지금 역사적인 기로에 섰고, 2월 1일 관세 시행 전에 협상의 여지가 열릴지, 아니면 대서양의 동맹이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이할지 주목하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북극이 더 이상 잊혀진 동토 얼음 대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이 21세기의 가장 뜨거운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항로, 안보가 모두 결린 이 경쟁, 이제 시작일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